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배웠던 그 중력장에서의 운동 있죠. 중력장에서의 운동, 그 다음에 평면상에서의 2차원상에서의 가속도 운동에 대해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자, 문제풀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제풀이. 교재는 다들 준비하셨죠? 꼭 그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서 같은 창에다가 열어놓고 보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오늘 풀 문제를 쌤이 대표 문제를 한 5문제 추려서 2점짜리 한 2개, 그 다음에 3점짜리 한 3개로 추려서 대표 문제들을 한번 칠판에다가 미리 그려놨습니다. 시간을 조금 아끼기 위해서. 자, 그래서 지금 나머지 문제들은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문제가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대표 문제라는 거는 예를 들어 요 32번 문제가 제가 볼 땐 난이도가 가장 높습니다. 이 문제를 풀 수 있으면은 요 위안에 있는 문제들 있죠? 그건 여러분이 충분히 쉽게 해결할 수 있으니까 다 푸는 방식은 우리가 배운 그대로로 이제 접근해 나가면 되겠죠. 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눈 비비고 일어나셨기를. 자, 오늘 1, 2학년이 개학을 했어요. 온라인 개학. 그래서 이제 전국에 이제 뭐 유치원생까지는 아니겠지만은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까지 다 온라인 계약을 해갖고 서버가 견뎌줄지는 잘 모르겠어요. 참 유리없는 사태죠. 온라인으로 계약을 하고. 자, 풀어보겠습니다. 25페이지에 자, 교재 25페이지에 4번입니다. 4번. 25페이지 4번. 문제를 읽어드릴게요. 자, 그림은 XY 평면에서 물체가 점 A, B를 지나는 곡선 경로를 따라 운동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곡선 경로를 따라 운동이 있다는 소리는 그죠? 곡선 경로. 우리가 배웠던 원운동도 아직 원운동을 하지 않았죠. 다음 시간에 하게 될 건데 그 예전에 잠시 설명드렸던 곡선 경로로 운동한다는 소리 자체가 바로 뭐냐면은 힘을 받고 있다는 거죠. 힘을 받고 있다는 소리는 가속도가 작용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자, 일단 뭐 그냥 문제를 읽으면서 잠깐 한번 해석해 봤고, 자, AB에서 속력각각 2 루트 3 m/s, 그 다음에 6 m/s이고 운동 방향이 플러스 x축과 이루는 각도는 각각 30도, 60도이다. 자, A에서 B까지 운동하는데 걸린 시간은 2초랍니다. 2초. 자, 이제 해석을 해보라는 건데, 자, 기억에서는 묻고 있는 게 A에서 이 속도의 x 성분은 3m/s냐. 자, 먼저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저 A점에서 저 속도의 x축 성분의 크기를 구해라. 2점짜리 문제 맞는 것 같죠? 빨리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싹 다 하겠습니다. 그냥 이 답만 찾지 말고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대로. 자, 지금 이쪽 방향으로 2 루트 3 m/s니까는 얘는 x축 방향의 속도가 있고, 자, 얘도 요 속도 성분에 x축 방향의 속도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요 속도 성분에 y축 방향의 속도가 있을 거고, 얘도 y축 방향에 이렇게 속도 벡터 성분이 있겠죠. 자, 노란 거 파란 게 합쳐져 갖고 본 속도 벡터 흰색이 됐을 겁니다. 맞죠?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었던. 자, 다 찾아내 봅시다. x 성분은 뭐였습니까? 삼각함수에서. 그쵸? 코사인 성분이니까. 자, 일단 이 노란색 성분입니다. 2 루트 3의 코사인 30도. 코사인 30도면은 2분의 루트 3이니까 약분되고 곱해져서 3m/s겠죠. 자, A점에서 이 물체의 x축 방향의 속력은 3m/s고, 자, 그 다음에 6m/s의 코사인 60도니까 2분의 1가 얼마입니까? 얘도 3m/s죠. 요렇게 구해놓고 보니까 뭔가 하나 보여요. 지금 A점에서 B점까지, 그죠? A점에서 B점까지 평균 가속도를 한번 보니까 지금 파란색을 구하기 전에 x축 방향의 처음 속력하고 나중 속력 값이 같죠? 그 말이 의미하는 건 뭡니까? 평균 가속도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0이죠, 0. 평균 가속도가 0이에요, 0. x축 방향은. 등속 운동은 아니에요. 지금 곡선 운동을 했기 때문에 어느 구간에서 가속도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선생님이 이 앞에다가 단어를 하나 붙여놨죠? 평균 가속도는 얼마입니까? 0이죠, 0. 시점과 종점의 속도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y축 한번 해석해 봅시다. 자, 이 파란색은 요거의 사인 성분이니까 사인 30도는 2분의 1이죠. 그래서 얘는 루트 3m/s일 거고, 자, 얘는 얼마입니까? 사인 60도니까 2분의 루트 3을 해줘야 되죠. 그러면은 얼마입니까? 3 루트 3m/s겠죠. 자, 각 점에서 A점하고 B점에서의 속도의 x와 y 성분의 크기를 싹 다 구해놨습니다. 자, 기억에서 묻고 있는 건 뭐냐면 A에서 속도의 x 성분의 크기,
얘 찾으랍니다. 얘가 기억인데 뭐 해보나 마나 정답이죠. 요게 기억이었습니다. 기억. 자, 이제 미음입니다. 여기도 이렇게 써있네요. 니은 디귿을 보시면 그냥 가속도라고 안 해놨죠. 평균 가속도입니다. 평균 가속도. 자, 평균값, 가속도의 평균값인 평균 가속도의 방향은 마이너스 y 방향이다. 자, 축이 두 개니까 xy축이니까 해석을 각각 해봐야 되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x축으로는 평균 가속도가 없습니다. 가속운동을 평균적으로 안 했다고 보는 거죠. 근데 y축은 북쪽으로 가다가 남쪽으로 내려왔네요. 그 말은 뭐냐면 올라가려고 하는데 누군가는 어떠한 힘을 작용해서 얘를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을 작용해서 가속도를 붙여놓은 거죠, 지금. 그러니까 가속도의 방향이 뭡니까? 처음에 올라가려다가 마지막에 내려와 있으니까 가속도의 방향은 마이너스 y 방향이죠. 자, 가속도의 방향은 니은입니다. 가속도의 방향은 마이너스 y 방향 해갖고 니은도 정답이네요. 할만하죠? 자, 디귿입니다. 요번에는 이제 평균 가속도의 크기를 물어봅니다. 크기. 자, 평균 가속도의 크기. 그래서 아까 문제를 보면 마지막 줄에 A에서 B까지 운동하는데 걸린 평균 시간이 2초라고 제시해놓은 걸 보니까 가속도의 크기를 구하라는 건데, 자, 얘는 뭐 물리학 뭐만 배워도 쉽게 풀 수 있는. 자, 다시 접근합니다. X축으로는 평균 가속도가 없고 Y축으로만 평균 가속도가 있으니까 뭐만 구하면 됩니까? 그쵸? Y축의 평균 가속도만 구하면 끝나는 거죠. 만약에 X축의 평균 가속도도 있었고 Y축의 평균 가속도도 있었다면 벡터량이니까는 X축의 평균 가속도와 Y축의 평균 가속도의 피타고라스의 합으로 문제의 정답을 이끌어내셔야 되는 건데, 자,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죠. 파란색 운동인 Y축 운동만 평균 가속도가 있으니까. 자, 가속도 기본 공식 알죠? 자, 이 물체의 가속도는 Y축의 가속도만 구하면 됩니다. 그죠? AY라고 쓸게요. 그러면 단위 시간당 속도 변화량인데, 자, 벡터는 일단 쓸게요. 단위 시간당 속도 변화량인데, 자, 속도 변화량은 우리가 그냥 안 했죠. 평면상의 운동에서는 각도가 주어지기 때문에 합성으로, 벡터의 합성으로 찾아내는데, 지금은 또 그럴 필요가 없죠. 왜냐면 두 벡터, 저 파란색과 파란색 벡터의 끼인각이 180도이기 때문에 1차원상의 운동이나 마찬가지죠. 자, 그러니까 그냥 빼버리면 됩니다. 자, 그대로 일단 대입하면 답이 나올 거예요. 2초가 걸렸다고 했고, 그 다음에 속도 변화량, Y축의 속도 변화량만 구하면 되겠죠. 델타 VY. 암산으로 갑시다. 자, 요거에서 요거. 자, 근데 선생님 벡터의 기준 필요하잖아요? 필요하죠. 북쪽을 플러스로 인위적으로 잡으면 얘는 마이너스겠죠. 그럼 마이너스 3 루트 3 빼기 루트 3 해갖고 마이너스 4 루트 3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디귿에서 크기, 절대값만 구하라고 했으니까는 델타량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델타량 얼마큼 변했습니까? 북쪽에서 남쪽으로 루트 3에서 3 루트 3으로, 그죠? 북쪽에서 남쪽으로 바뀐 거니까는 변화량은 마이너스, 다시 마이너스 이거 빼기로 했죠. 변화량은 4 루트 3이죠. 4 루트 3. 물론 더 정확히 하려면 마이너스 3 루트 3 빼기 루트 3 해야 된다는 거. 자, 어쨌든 간에 절대값만 보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절대값 표시해주고, 그러면 정답이 2 루트 3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이 이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가 되겠죠. 정답이 맞네요. 자, 그래서 정답이 5번이 정답입니다. 5번. 자, 괜찮죠? 기초적인 문제고 많이 써먹어야 되는 문제니까. 자, 한 번 이렇게 풀었던 유형은 나머지 문제들이 몇 개 더 있는데 꼭 여러분이 풀어보셔야 됩니다. 대표 유형만 풉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6페이지로 가면은 5번 문제가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수없이 해석했던 그 그래프에 해당되는 문제 유형을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26페이지 5번입니다. 자, 문제 읽어볼게요. 자, 그림 가 나는, 자, 왼쪽 그림이 가고 오른쪽 그림이 나예요. 자, 그림 가나는 xy 평면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속도의 x성분 vx와 속도의 y성분 vy를 각각 시간 t에 따라서 나타낸 것이다. 물체는 0초일 때 xy 평면의 원점을 통과했다. 옳은 거 찾아봐라. 이런 문제인데, 자, 기억에서 요구하고 있는 게 뭐냐면 1초일 때 속력은 얼마냐. 자, 이거 기억납니까? VT 그래프, 속력시간 그래프, 속력시간 그래프. X축의 운동을 분석한 거고 Y축의 운동을 분석한 건데, 자, 딱 두 개만 기억하고 있으면 되죠. 그래프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한다? 그죠? 기울기와 면적의 의미를 반드시 보고 접근하면 되는데, 선생님이 얘기했죠. 가장 잘 나오는 문제 유형의 그래프가 VT 그래프입니다. 왜냐면 기울기는 가속도고, 가속도의 크기죠. 그 다음에 면적은 이 물체의 각 축별로 이동 거리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나온 문제 유형이죠.
지금까지 나왔던 그 전국연합 환경평가나 수능 기출문제를 보셔도 굉장히 물리학 2에서 예전엔 물리 2죠? 그 문제 유형이 굉장히 많이 출제되었던 유형 중에 한 개예요. 특히 4월 모의고사에서 굉장히 많이 출제했죠. 내가 냈으니까 미안해요. 자, 뭐 기출문제 나중에 또 한번 풀어보시고,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1초일 때 속력은 3 루트 5 m/s이다. 자, 1초면은 어딥니까? 1초면은 여기 2초, 4초니까 1초면 한 요정도 되겠네요. 요정도. 그죠? 요정도. 1초면은 요정도. 자, 여기인데 1초일 때 속력을 구하랍니다. 자, 속력, 기억 풀어보겠습니다. 기억은 뭐 1초일 때 X축의 속력이 6이고 6m/s고 1초일 때 Y축의 속력이 3m/s니까 X는 6m/s, Y축으로는 3m/s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피타고라스 정리만 하면 되죠? 자, 그래서 1초일 때 속력을 V1이라고 한다면 루트 6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하면은 6, 6, 36, 3, 3, 9, 45, 9, 5, 45 그럼 얼마입니까? 3 루트 5m/s죠? 자, 그래서 기억은 정답이네요. 할만하죠? 아직 2점짜리니까. 자, 니은 풀어보겠습니다. 니은. 자, 니은에서 요구하는 거는 3초일 때 가속도의 크기 구하랍니다. 자, 3초일 때 가속도의 크기. 살짝 이제 암산으로 한번 접근해볼게요. 왜냐? 칠판이 부족하니까 암산으로 할 거 해야 되겠죠? 자, 3초면 여기다, 여기. 3초면 여기고, 3초면 여기인데, 자, 속력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가속도의 크기니까, 자, X방향으로의 가속도의 크기일 거고, Y방향으로의 가속도의 크기겠죠. 3초일 때. 자, 그러면 얼마입니까? 2분의 6이니까 3이죠, 3. 자, 가속도의 크기 A는 마찬가지로 루트 3의 제곱. X축의 가속도가 나오고 Y축의 가속도가 나오면 피타고라스의 합을 해야 된다고 좀 전 문제에서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3의 제곱이고, 여기는 얼마입니까? 6. 2분의 6이니까는 더하기 또 3의 제곱이네요. 그러면은 루트 18이 되죠. 루트 18이니까 9이 18이니까 3루트입니까? 3루트 2m/s 제곱이 바로 가속도의 크기가 될 겁니다. 니은도 맞네요. 자, 그 다음에 디귿 4초일 때 위치 벡터의 방향은 위치 벡터의 방향? 4초인 순간에 위치 벡터의 방향이 x축과 45도인지를 봐라. 위치 벡터의 방향? 그러면은 눈치가 조금 있는 학생은 아직 안 써본 게 있죠? 면적을 아직 안 써먹었잖아요, 면적. 면적은 이동거리인데, 그래서 아까 문제에서 그런 말을 준 거죠. 0초일 때 원점을 지난다고 했습니다, 원점. 원점을 지난다고 했고, 그 다음에 위치 벡터의 방향을 찾으라는 건데, 4초라고 했으니까 4초까지의 면적을 다 구해야 되는 거죠, 면적. 자, 4초까지의 여기의 면적을 구하면 X축으로 이동한 거리. 그죠? 그 다음에 Y축으로 이동한 거리. 자, 암산을 해봅니다. 복잡하죠? 이런 걸 제일 많이 틀리는데 짜게서 해야 되겠다. 짜게서. 자, 2, 6, 12m. 그 다음에 2, 6, 12m에 나누기 2니까는 6m. 자, x축으로는 18m를 가 있네요. 그죠? x축으로는 자, 특히 속도시간 그래프니까 속력이 아니고 속도시간 그래프니까 변이라고 해야 좀 더 정확할 건데 x축으로는 18m 정도 가 있는 것 같고 y축으로는 얼마입니까? 2, 3은 6.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입니까? 평행사변, 사다리꼴, 아랫변 더하기 윗변, 12, 곱하기 높이 2, 24, 나누기 2 하면은 12m네요. X축과 Y축의 변이값이 같네요. 똑같은 소리죠? 이만큼 간 거하고 이만큼 간 거하고 둘 다 18m로 지금 똑같으니까 위치 좌표는 여기겠죠? 그래서 위치 벡터는 얼마입니까? 1대1이니까는 45도를 X축과 이루고 있겠네요. 그래서 이게 디귿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 맞네요. 5번이 정답입니다. 할만하십니까? 괜찮죠? 자, 2점짜리 대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2점짜리 나와요. 조금만 생각하면 풀 수 있으니까. 자, 3점짜리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29페이지에 4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경사면에서의 운동을 우리가 많이 해석을 해봤었습니다. 자, 문제가 요래요. 문제가, 자, 이거들입니다. 그림 가와 같이, 선생님은 지금 칠판 아끼려고 그림 가하고 그림 나하고 짝꿍 시켜놨어요. 자, 설명드릴게요. 요거 지우면, 요만큼 지우면 그림 갑니다. 그림 가와 같이 질량이 0.3kg인 장난감 자동차가 빗면 위에 정지에 있답니다. 정지. 요거 잠깐 표시해 놓을게요. 여기에 정지에 있다가 용철 저울은 빗면에 나란하고 여기 용철 저울의 측정값이 1.2N이랍니다. 자, 그림 나는 이제 여기 설명합니다.
그림 나는 장난감 자동차를 가만히 놨을 때, 즉 이제 용처를 없애버렸을 때 미끄러져 내려오겠죠. 점점 빠른 속력으로 가속돼 갖고 미끄러져 내려올 건데, 가만히 놨을 때 A점, B점을 각각 2m/s, 4m/s의 속력으로 통과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자, 요때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A와 B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봐라. 자, 요거를 이동거리 S라고 하겠습니다. 요 S를 구해보랍니다. S를. 자, 그러면 처음에 용철 저울을 제거하기 전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죠. 정지 있다 그랬으니까는 용철 저울이 당기는 탄성력하고 그 다음에 얘 미끄러지는 힘하고 같을 겁니다. 자, 그리고 요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빗면에서 미끄러지는 물체의 알짜 힘은 미끄러지는 힘밖에 없었죠. 자, 다시 빗면이 어떤 물체가 있을 때 이 물체는 중력이 작용하고 수직 항력이 작용했죠. 근데 중력을 분해하니까 미끄러지는 힘과 지면을 누르는 힘으로 분리가 됐었고, 지면을 누르는 힘은 이 경사면이 수직으로 떠받치는 힘하고 상쇄가 됐습니다. 기억납니까? 그럼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오로지 미끄러지는 힘밖에 없고, 그게 알짜인 F=ma였죠. 자, 그러면은 용철저울은 그냥 측정해 주려고 넣는 거겠죠? 용철저울이 있든 없든 간에 얘 미끄러지는 힘은 1.2N이라는 거죠. 미끄러지는 힘이 1.2N이고 그게 얘 알짜힘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제 알짜힘은 네트 폴스는 미끄러지는 힘인데 문제 필요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일단은 여러분 자주 봐야 되니까 쓸게요. mg sin 세타가 미끄러지는 힘이고 이게 알짜힘 F=ma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노트 필기할 때 mg 다음에 각도를 막 찾고 있는데 이 문제는 이걸로 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경사각이 없죠? 경사면인데 세타가 없기 때문에 mg sin 세타로 푸는 것 같지는 않고, 문제에서는 이걸 준 거죠. 이 알짜임이 1.2N이고 질량을 준 거 보니까 얘를 썸업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0.3kg 곱하기 가속도 a 해갖고 우리는 일단 이 물체의 가속도를 찾을 수 있죠. 얼마냐면은 4m/s 제곱입니다. 괜찮습니까? 자, 그리고 문제 다 푼 것 같죠? 3점짜리 치고는 좀 풀만해요. 초기 속력이 있고 나중 속력이 있고, 즉 이니셜로 치면 V0가 있고, 이 구간만 봅니다. 이 구간에서 V0가 있고 V1이 있고 A 값을 알아냈고 S를 찾으랍니다. 등가속도 운동 공식 중에 시간 t가 없는 식을 쓰라는 소리인데 몇 번째 식입니까? 바로 세 번째 식이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 EAS는 V1의 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 문제에 그냥 답이 도출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대입합니다. 2 곱하기 가속도 4, 이동거리 S 구해야 되고, 나는 속력이 제곱. 자, 4, 4, 16 빼기 2는 4 하면은 12죠. 그러면은 문제에서 요구하는 정답이 S는 얼마예요? 8분의 12니까 2분의 3입니까? 그러면은 1.5m 해갖고 정답이 2번이 맞습니다. 할만하죠? 무리하면 할만해요. 재밌어요. 물론 어려운 거는 저도 못 풀겠어요. 너무 어려워갖고. 여러분이 훨씬 더 잘 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이제 학습의 체계에 적응돼 나가시는 분이고, 저는 사실 뭐 이런 것도 해야 되지만 이제 탐구를 많이 해야 되죠. 여러분한테 좀 더 재밌고, 그죠? 유익한 정보를 알려드려야 되니까. 자,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30페이지 6번입니다. 자, 30페이지 6번을 보시면 그림은 물체 A를 연직 아래쪽으로 V로 던지는 순간에 바닥에서 물체 B를 연직 위쪽으로 속력 3V로 던지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충돌하는 순간, 제일 중요하네요. 충돌하는 순간 AB의 속력은 같답니다. 자, 바닥으로부터 AB가 충돌하는 지점까지의 높이를 구해라. 살짝 어려워졌어요. 자, 문제 다시 설명합니다. 공 AB가 있는데 A는 아랫방향으로 V로 확 집어 던졌고 B는 위쪽 방향으로 3V로 확 집어 던졌는데 뭐 어디선가 충돌을 했겠죠. 한 요 정도로 칩시다. 여기서 지금 충돌하는데 충돌할 때 A의 속력하고 B의 속력이 같답니다. 맞죠? 충돌할 때 A, B의 속력은 같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그 충돌이 일어났을 때의 높이를 H라고 한다면 이 H를 구해보랍니다. 지금 이 H를. 자, 이거를 접근하는 방법은 여러 개예요. 대표 문제니까 이제 선생님이 먼저 한번 쭉 풀어봤는데, 다른 문제들은 선생님이 푸는 거하고 뭐 해설지하고 거의 비슷하게 풀렸는데, 선생님은 얘는 해설지대로 안 풀었거든. 그러니까 답은 맞았나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했는데, 나머지 문제들은 푸는 게 다 비슷했는데 이 문제는 선생님은 좀 다른 방법으로 풀었었어요. 물론 이제 해설지는 이걸 식으로 풉니다. 어떤 걸 풀어도 상관없죠. 여러분이 뭐 좀 더 자신 있는 방법으로 풀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물체의 운동이니까 등가속도 운동 공식들을 접목시켜서 푸셔도 됩니다. 그죠? 해설지도 그렇게 풀려져 있고. 근데 이제 선생님이 이걸 딱 보자마자 처음 접근한 건 뭐냐면 여러분한테 수업 시간에 알려드렸던 속력 시간 그래프, 요 26페이지에 5번에서 풀었던 이 속력 시간 그래프로 접근하면 훨씬 더 식없이 빨리 풀리는 문제들이 많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접근을 하실 때, 어떤 문제를 접근하실 때, 요 등가속도 문제들은 속력 시간 그래프부터 먼저 한번 그려보시고, 그 다음에 또 수식으로도 한번 풀어보시는 게 나을 거예요. 수식으로 푸는 문제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안 풀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프로 푸는 문제는 시간도 절약되지만 수식으로 안 풀리던 것들이 그래프로 빨리 해결되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이 뭐 편한 방법을 정하시면 되지만은 그래프로 먼저 한번 해보시는 걸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그래프로 그려볼게요. 해설지는 없는 내용이니까 뭐 필기하셔도 될 것 같고, 자, 다행히 문제풀이는 여러분이 필기할 내용이 없네요. 이런 문제풀이 강의는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 되니까. 자, 가속도 시간, 속도 시간, 거리 시간 그래프가 있는데 제일 유용한 방법은 속도 시간 또는 속력 시간 그래프를 그리면 된다고 그랬죠. 자, 속력 시간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속력 시간 그래프. 자, A부터 그려보겠습니다. A는 V라는 속력으로 초기에 출발을 해서, 자, A나 B나 중력장에서 운동하고 있으니까 가속도는 중력 가속도겠네요. 중력 가속도. 그러니까는 다만 이런 게 있죠. 그냥 간단하게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A는 V라는 속력으로 출발했고 속력이 점점 빨라지다가 충돌을 하겠죠. 자, 그때 충돌하는 속력을 한 요 정도라고 하겠습니다. A하고 B의 속력이 같으니까 얼마일지 모르니까 라지 V로 이렇게 잡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은 얼마인지 모르니까 t초가 지났다고 치고, 그 다음에 그럼 여기겠죠. 그러니까 A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리면 될 겁니다. A는 t초 동안에 속력이 점점 증가해갖고 V라는 속력이 됐을 때 B랑 쾅 박을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요번에는 B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B는 다른 색깔로 그려봅시다. V, 이때 한 요 정도 되겠죠? 3V. 자, 그 다음에 B는 3V로 출발했지만 운동 방향과 가속의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속력이 점점 줄겠죠? 그러다가 A와 B의 속력이 같아지는 순간이 요 정도 되겠죠? 여기서 이제 충돌을 쾅 해하고 충돌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빨리 느끼신 거 있죠? 여기서 아까 선생님이 설명드렸던 자, 속력 시간 그래프, 그 다음에 속력 시간 그래프.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가속도였고 면적은 변이 또는 이동 거리라고 했었죠. 그러면 대충 짐작컨대 이 노란색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g가 돼야 되고 흰색의 기울기는 플러스 g가 돼야 되겠죠. 방향만 반대인 거고, 그죠? 방향만 반대인 거고 크기는 같아야 되는 중력 가속도가 돼야 될 겁니다. 괜찮습니까? 자, 그 다음에 문제는 그럼 뭐만 찾으면 됩니까? 지면에서부터 충돌할 때까지의 거리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높이를 찾으라고 했으니까는 누굽니까? B의 이동거리만 찾으면 되네요. 그죠? 그래프로 치면 뭡니까? 지금 노란색이 B니까 이 노란색 그래프와 X축이 이루는 면적값, 이 사다리꼴의 면적만 찾으면 이 문제의 답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알 수 없었던 물리량들을 찾아야 되겠죠? 직관적으로 여러분 이런 문제 보면 빨리 찾을 수 있는 게 있죠. 속도 변화량인 가속도의 크기가 같다고 했는데 분명히 A나 B나 중력 가속도를 받으며 운동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시간 동안에 속도 변화량이 같아야 됩니다. 같은 시간 t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 속도 변화가 같아야 되는데 그 변해진 속도가 같대죠.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이런 걸 금방 찾을 수 있죠. 어떠한 1초라고 칩시다. 1초. 1초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 V는 여기다가 뭐가 플러스 알파가 됐고 B는 3V에서 마이너스 알파가 돼갖고 같아져야 된다면 얼마겠습니까? 이런 거는 그냥 직관적으로도 빨리 찾을 수 있죠. 바로 얼마냐면은 여기는 2V가 될 수밖에 없죠. 함수가 성립하려면. 자, 그 다음에 T를 아직 모르죠. T를 아직 모르니까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요 노란색의 면적인데 뭐 T를 알아야 찾죠. 그러면 T는 안 써먹은 거 바로 기울기를 써먹으면 되죠. 기울기. 자, 기울기를 요렇게 같아야 되니까 절대값. 자, A의 기울기는 이렇게 구하면 되죠. 기울기 T분의 V. 자, T분의 V하고 절대값만. 자, 다음에 요거 마이너스만 절대값 해갖고 요 기울기는 얼마입니까? 얘도 T분의 그 다음에 V죠. 내가 뭐 한 겁니까? 똑같은 거 하고 있었던 것이죠. 미안해요. 바보짓 하고 있었어요. 바보짓. 자, T값을 찾아야 되는데 자, T값은 기울기 그따위만 했어요? 갑자기?
t분의 v, t분의 v 맞고, 그 다음에 뭘 하나 빼먹은 게 있나요? t를 찾아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 되네요. 순간 움찔했어요. 순간 움찔. 자, 기울기니까 기울기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t분의 요거 a로 합시다. a t분의 v는 중력가스도 g고 갑자기 똑같은 거 괜히 써갖고 그냥 쓰겠습니다. 일단 똑같은 거. 자, 여기도 얼마입니까? 당연히 t분의 v죠. 한 개만 하면 되는데 괜히 두 개 하고 순간 뭘 놓쳤지? 착각했는데 계란짓 한 거죠? 자, t분의 v. A로 하나 G가 나와야 되고, B로 하나 G가 나와야 되죠. 자, 여기서 T를 살짝 바꿔놓겠습니다. 그러면 T는, 넘어가면은, T는 G분의 V라는 걸 일단 바꿔놓을 수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걸로 바꿔놓은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걸로. 우리가 잡아놓은 변수를 알고 있는 변수로 바꿔놨어요. 자, 그러면은, 면적 구하면 이제 답이네요. 면적을 여기다가 하겠습니다. 면적을 H라고 잡아놨죠? H는 요 노란색 빗금의 면적이니까 아랫변 더하기 윗변 2v 더하기 3v 그죠? 곱하기 높이 t 2v 더하기 3v니까는 5v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높이는 t인데 t는 예죠. 그러니까는 g분의 v 하면은 정답이 2g분의 5v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5번입니다. 자, 지금 그 해설지에 있는 양식하고 좀 다른 풀이를 했는데 이게 더 쉽죠? 물론 여기서 살짝 조금 버벅했는데 여기서 변수만 바꾸면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그래프로 푸셔도 되고 아니면 등가속도 운동식 3개를 A에 접목시키고 B에 접목시켜서 푸시면 되는데 조심해야 될 거는 그런 이제 수식으로 푸시려면은 어떤 건 G로 놓고 어떤 건 마이너스 G로 놓고를 굉장히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운동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이해합니까? 아니면은 아예 하나로 운동 방향의 기준을 고정시킬 거면은 나머지 물리량들을 잘 생각해서 집어넣으셔야 된다는 거죠. 되셨죠? 자, 이렇게 하고 일단은 네 문제를 한번 풀어봤고, 자, 그 다음에 가장 난이도가 그나마 있는 포물선 운동, 우리 포물선 운동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었죠. 그래서 포물선 운동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32페이지에 10번입니다. 10번. 자, 10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10번. 그림은 학생 A가, 자, 지금 여기 칠판에 있는 그림하고 약간 달라요. 학생까지 다 그릴 수 없어서 그리지도 못하고. 자, 그림은 학생 A가 수평면과 세타의 방향으로 던진 농구공이 1초 후에 골대를 통과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1초 후에 여기가 골대가 있어요. 골대. 1초 후에 골대를 통과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골대 높이는 여기가 지면인데 3m고 A가 공을 던진 높이는 2m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공을 던진 지점과 골대 사이에 수평 이동 거리는 8m. 공이 최고점까지 올라갔을 때의 높이는 라지 h다. 문제 이해됐나요? 여기 최고점이겠죠? 최고점. 자,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웠던 완전 포물선 운동에서의 일부 구간만으로 지금 문제를 만든 거죠. 농구 선수가 여기서 공을 던지는데 농구 선수의 이제 키에다가 팔 길이까지 더해졌나 봐요. 2m인가 봐요. 그래서 좀 여기서 손에서 공이 딱 떠납니다. 그래서 지면과 여기 있는 이 지면과 삐인각이 세타로 해갖고 여기서 이렇게 집어 던졌는데 골대에서 정확히 슛골이 냈어요. 이 골대까지 높이는 3m, 공을 던진 높이는 2m. 이 공이 최고점을 찍을 때까지의 높이는 h. 그 다음에 공을 던진 초기 x축과의 각도는 세타랍니다. 세타. 오, 문제가 괜찮아 보여요. 자, 풀어보겠습니다. 중력가속도는 이제 문자 g가 아니고 숫자 10으로 계산합니다. 숫자 10. 자, 보기 기억입니다. 사인 세타는 0.6이냐? 사인 세타는 여기밖에 없는데 이 세타가 0.6이냐를 묻고 있어요. 사인 세타가 0.6. 그러면은 사인 세타가 0.6이면 할 수 있는 게 다양하죠. 두 개의 벡터가 필요하겠죠. x축의 벡터도 있어야 되고 y축의 벡터가 있어야 되는데 그 두 개의 벡터를 여러분은 지금 위치 벡터를 잡아서 하셔도 되고 속도 벡터를 잡아서 하셔도 되는데 위치 벡터는 뭐 8m 알고 있는데 속도 벡터, y축의 그 위치 벡터는 찾을 수가 없죠. 다만 이제 우리가 이런 걸 빨리 접근할 수 있는 게 속도 성분을 구할 수 있게 문제는 무조건 만들어줍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이 점에서 x축의 속도가 있을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포물선 운동이고 우리가 많이 배웠던 포물선 운동의 기본이 되는 그 근간이 되는 원리와 식들이 있죠.
그걸 분명히 문제에 깔아놓기 때문에 여러분은 포물선 운동이 딱 나오면 무조건 생각하고 가야 되는 게 두 가지죠. X축 운동과 Y축 운동이 있구나. 그 다음에 X축 운동은 등속 운동이구나. Y축 운동은 등가속도 운동이구나. 자, 그걸 접목해서 하면 노란색을 먼저 찾을 수가 있죠. 뭐냐면은 포물선 운동이니까는 X축은 등속 운동인데 지금 문제에서 하나 더 제시한 걸 옆에다가 써볼게요.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 아까 몇 초라고 그랬습니까? 1초라고 해요. 1초. 1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왔는데 1초가 걸렸다고 했습니다. 1초. 그죠? X축 방향의 속도는 얼마인지 모르지만은 등속 운동인데 거속시 기억납니까? 이 노란색 속도로 1초 동안에 8m 갔다는 소리네요. 등속 운동으로. 그러니까 얘는 암산으로서 구할 수가 있죠. 바로 8m/s의 속력입니다. 이 공에 던질 때 X축 방향의 속력은. 그렇죠? 자, 그 다음에 1초 뒤에 Y축으로는 여기 와 있죠. 이렇게 좀 점근선을 그려볼게요. 1초 뒤에 Y축 운동은 연직 상방향 운동이었죠. X축은 등속 운동이고 포물선 운동의 Y축 운동은 연직 상방향 정점 찍고 다시 떨어지는 운동이었어요. 자, 그래서 얘를 이동시키면은 Y축 운동을 이렇게 갑자기 평면으로 보려면 헷갈리니까 그냥 땡겨와서 여기만 보면 되죠. 얘는 파란색으로 던져 올렸는데 정점 찍어서 속력이 0이 됐다가 다시 아랫방향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 속도 벡터는 여기서 아랫방향으로 얼마가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 속도를 라지 V라고 해볼까? 아니다, 이렇게 하면 더 빠르겠죠. 자, 이 파란색을 우리가 V0Y라고 하겠습니다. Y축 방향의 초기 속력. 우리가 항상 이렇게 이니셜을 잡았었죠. 괜찮죠? Y축 방향의 초기 속력이고 올라갔다가 떨어지는데 여기서 직관이 약간 필요해요. 1초 뒤에 분명히 여기를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색깔 구분을 여러분한테 좀 해드리기 위해서 1초 뒤에 여기를 지나갈 때 속력을 얘라고 합시다. V1Y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더 지나면 정점을 찍겠죠. 속력이 0이 됐을 겁니다. 시간이 더 지나면 떨어지겠죠. 같은 지점을 통과하면 그 지점에서의 속력은 요 빨간색 벡터하고 방향만 반드시 크기는 그렇죠.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따라서 같아야 되는 거죠. 공기저항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요 빨간색도 V1Y가 되겠죠. 방향은 반대로 칠판에 그려놨으니까. 됐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이 문제에서 이런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여러분이 빨리빨리 이제 느낄 수 있는 게 문제에서 이 1초를 왜 제시했겠습니까? XY축의 운동에 다 써먹으라는 소리죠? 싹 다 써먹으라는 소리인데 자, 1초 뒤에 올라갔다 정점 찍고 여기 왔다는 소리인데 그러면은 1초가 지났으니까 중력가속도를 또 10으로 계산하라고 했으니까는 요 빨간색 벡터 얘를 찾을 거예요. 얘. 자, 얘만 찾으면 크기가 얘랑 같으니까 얘는 다음처럼 아예 그냥 한 방에 얘를 찾읍시다. 한 방에 얘를 찾으면 방향이 같으니까. 자, 중력가속도가 10m/s 제곱이라는 소리는 속력이 초당 얼마 변했다는 소리입니까? 10이 변했다는 소리죠. 10. 맞죠? 가속도가 10이라는 소리는 1초마다 속력이 10이 바뀌었다라는 소리니까는 막바로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얘는 이 빨간색 속력은 1초 뒤의 속력이고 이 파란색 속력에서 1초 뒤에 10만큼 바뀐 속력이니까는 다음처럼 이렇게 쓰면 되죠. V0Y에서 그 다음에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중력가속도가 작용하니까는 이 파란색 속도 벡터에서 마이너스 10이 된 속도가 되겠죠. 맞습니까? 이걸 지금 왜 구하고 있냐면은 문제에서 주어진 걸 막 써먹어야 되는데 8m는 일단 조금 써먹었죠. 써먹었는데 지금 3m하고 2m를 안 써먹었는데 지금 얘는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 1초가 걸렸고 그럼 중력가속도 G값을 10으로 계산하라고 문제에서 제시한 이유는 이걸 분명히 써먹으란 소리인데 1초 동안에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얘가 작용했으니까는 이 파란색 속도에서 10이라는 속도를 빼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써먹을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지금 여기는 2m고 여기는 3m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가 지금 1m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뭐가 생각납니까? 뭔가 조금 생각이 나긴 나야 되는데 생각났어요? 바로 뭐냐면은 초기 속력과 낮은 속력을 대충 알아냈고 그때까지 걸린 시간이 1초고 그때까지의 얘 변위값이 1m 뭐 이동거리라고 하긴 좀 뭐하고 변위값이 1m죠. 그러면 우리가 다음처럼 수업 시간에 배웠던 평균 속력을 써먹을 수가 있죠. 평균 속력. 자, 평균 속력을 찾아보겠습니다. 평균 속력 기억나죠?
처음 속력과 낮은 속력을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되죠. 2. 괜찮아요? 자, 그래서 평균 속력 바로 얼마냐면 다음처럼 V0Y 처음 속력, 그 다음에 낮은 속력 얼마입니까? V0Y 마이너스 10. 이 두 속력을 더해서 2로 나누면 평균 속력이었죠. 등가속 운동이었으니까. 곱하기 거속 다시 거속 C 하면 나와야 되는 거죠. 거리는 이렇게 합시다. 여러분이 순서대로 거속 C.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1m. 1m라는 거리를 이동하는데 이만큼의 평균 속력으로 1초 동안 이동을 한 거죠, 지금. 됐습니까? 거속 C.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V0Y를 찾아낼 수가 있죠. V0Y는 얼마냐면은, 얼마입니까? 2. 넘어가면 12. 2V0Y가 10이니까는 6m/s라는 걸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문제예요. 선생님도 이제 먼저 풀어볼 때 어떻게 접근할까 먼저 고민을 한참 하다가 요런 조건들이 있으니까는 얘를 찾아야 되겠구나. 시간이 나왔고 등가속도 운동 공식으로 해결할까? 근데 여기 높이 차이가 1m니까 평균 속력을 해결하는 게 좀 더 빠르겠구만. 이런 거를 다양하게 여러분이 많은 문제로 접목해 보셔야 돼요. 선생님조차도 이런 문제 푸는데 몇 번씩 걸려요. 몇 번씩 걸리고 어떤 과목이 시험지 탐구도 해야 되고 하니까. 자, 그래서 문제를 꼭 많이 풀어보세요. 몇 문제 풀다가 여기서 놓쳐버리면은 이제 거기서 포기하는 학생들이 좀 발생하곤 하는데 어려운 건 인정하니까 노력을 해서 자기 걸로 쟁취하면 좀 이과생들이 많이 느끼는 거 있죠. 약간의 그 뿌듯함? 막 이렇게 소름 오는 거 있죠. 안 풀리는 문제라고 자기가 해결했을 때. 그런 걸 한번 느껴보면 이제 학습의 즐거움이 조금 오곤 하는데 노력해보기로 해요. 자, 일단은 찾았습니다. 기억에서 찾는 게 뭐였지? 사인 세타죠? 사인 세타. 여기 끼니까 세타를 찾아야 되는데 다 찾았네. 이제 찾으면 되죠? 자, 얘가 6m/s니까 세타. 사인 세타. 자, 기억봅니다. 보기 하나 해결하는데도 상당히 오래 걸려요. 자, 사인 세타를 찾으려고 했는데 그러면은 직각삼각형에서 사인값 빗변분의 높이죠? 높이는 지금 찾았습니다. 6이라고. 근데 빗변 얘를 찾아야 되죠. 얘. 그러니까는 바로 뭐냐면은 실제 이 물체의 진짜 속도 벡터인 이 대각선을 약간 그림이 안 맞지만 이 대각선분의 파란색을 해야 되죠? 빨간색분의 파란색. 자, 빨간색을 찾아서 여기다가 넣어주면 기억을 찾을 수 있는 건데 이 정도는 여러분 할 수 있죠? 빨간색은 노란 거의 제곱 더하기 파란 거의 제곱이니까 8, 8에 64, 66, 36이니까는 숫자자가 아주 잘 나눠 떨어지게 루트 100을 딱 제시를 해줬네요. 그러면 얼마입니까? 10이죠? 빨간색은 10m/s고 10m/s. 그러면 10분의 6이니까는 0.6. 자, 선생님 왜 처음부터 이렇게 접근했냐면 문제를 읽고 바로 풀려고 하지 말고 보기를 딱 먼저 봤는데 사인 세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수치가 아니고 0.6이 나왔다는 소리는 분모로 표시된다. 분모, 분자로, 분수로 표시된다는 소리죠. 결국에는 x와 y를 찾은 다음에 빗변분의 높이를 해야 되는 거구나라는 걸 캐치한 다음에 등속운동, 가속운동의 원리로부터 이걸 찾아내는 거죠. 자, 기억은 일단 맞습니다. 자, 니은이 요구하는 건 니은은 여기 있는 이 h를 요구합니다. h를 요구하는데 자, 뭘로 찾아내야 될까 이렇게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일단 h는 이렇게 찾으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요만큼을 찾아서 3m하고 더하든지, 그죠? 그 다음에 요만큼을 찾아서 2m하고 더하든지. 방법은 뭐 여러분이 아무거나 접근하면 되는데 항상 출제자는 그런 게 있죠. 기억을 풀고 니은을 풀고 디귿을 풀 수 있게 순차적으로 냅니다. 뜬금없이 막 얘를 먼저 푼 다음에 쓸데없는 걸 디귿이나 니은에 갖다 놓지 않았기 때문에 기억을 푼 이 내용을 토대로 지금 니은을 풀어 나가라는 소리인데 뭘로 하는 게 더 편하겠습니까? 3m 더하기 요만큼 하는 게 낫겠습니까? 2m 더하기 이만큼 하는 게 낫겠습니까? 그죠? 방금 얘기한 2m에다가 이만큼을 더하는 게 낫죠. 왜냐면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배웠던 개념을 Y축의 운동으로 이만큼을 찾으면 되는데 그죠? Y축의 운동만 보면 최고점에서 Y축의 속도는 크기가 0이었죠. 0. 속도가 0입니다. 그 다음 여기서의 속도를 알아내면 뭔가 해결할 것 같은데 아까 기억을 풀 때 우리가 6m/s로 찾아내놨죠. 이해합니까? 자, 그러면은 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요만큼의 이동거리를 찾고 싶은데 그죠? 요만큼의 이동거리를 찾고 싶은데 초기 속력은 6이고 낮은 속력은 0입니다. 0. Y축의 낮은 속력이니까 0. Y축의 초기 속력 6. 이동거리는 몰라. 그냥 Y라고 놓겠습니다. Y라고. 그 다음에 가속도는 중력 가속도 10이야.
시간 t가 필요 없죠. 바로 어디 갔냐? 아까 썼죠? 여기 요 노란색을 갖다 쓰면은 이동거리를 찾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D를 풀어보겠습니다. 2 한번 다 했으니까 2AS는 V1의 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인데, 자,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2 곱하기, 자, 올라가려고 하는데 중력가속도가 반대로 이렇게 작용하니까는 반드시 뭘로 넣어야 됩니까? 그쵸, 마이너스 10으로 집어넣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Y값을 찾아야 됩니다. Y값. 딱 그림 복잡하죠? 자, 여기서부터 요까지의 높이를 Y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Y를 찾고 있습니다. 2GY는 V1의 제곱, 낮은 속력의 Y축의 낮은 속력의 제곱이죠. 자, 이따 여러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첨자까지 쓸게요. V1Y, V0Y. 우리가 그렇게 노트에다가 유도를 해놨으니까. 자, 그러면 0의 제곱이고, 어차피 0이죠. 마이너스 V0, 6의 제곱이죠. 6의 제곱 하면은 Y값을 찾을 수 있죠. 그러면 Y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자동으로 날라가죠. 그래서 자, 20분의 36이니까는 10분의 18. 그러면 1.8m입니까? 1.8m가 나옵니다. 이 Y값이 1.8m니까 H를 찾으라고 했으니까는 Y에다가 2m를 더해줘야 되죠. 그래서 결론인 H는 Y 더하기 2m니까는 결론이 3.8m가 되겠죠. 그래서 니은은 맞습니다. 니은은 맞고. 자, 마지막 디귿에서 요구하는 게 골대를 통과하는 순간에 공의 우와! 제가 또 등장했어요. 갑자기 영상이 끊겼을 거예요. 미안해요. 이거 강의를 찍으면서 새로 알게 된 사실인데, 재난 문자가 오면은 동영상이 잘려버리네요. 지금 여러분 좀 전에 화면이 끊어지기 전 화면하고 지금 화면하고 뭔가가 더 써있죠. 여기 디귿. 자, 좀 전에 동영상을 끊어지기 전에 확인해보니까 다행히 선생님이 니은까지는 설명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디귿, 니은 설명이 끝나고 막바로 디귿 설명이 들어갈 때 재난 문자가 오더만 동영상이 끊어져 버렸어요. 참 열심히 설명하고 목 터져라 설명했는데 어쩔 수 없죠 뭐. 자, 디귿만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자, 필기를 해놨는데, 자, 여기 여러분 그 그림 보면은 이 그림이 막 달라져 있어요. 갑자기 뭔 그림이 좀 달라져 있는데, 자, 설명해 보겠습니다. 디귿입니다. 디귿이 요구하는 건 뭐냐면 골대를 통과하는 순간 공의 속력이 6m/s인지 확인해 보라는 건데, 자, 골대가 여기입니다. 골대가 여기. 골대를 통과하는 순간의 속력. 자, 아까는 어떤 그림이 나타났죠? 열심히 설명했는데 또 설명하니까. 자, 미리 그려놨습니다. 골대를 통과하는 순간 이 대각선의 속력이 있겠죠. 빨간색 속도 벡터. 자, 그래서 이름을 붙여놨었어요. 아까 라지 V. 얘만 찾으면 됩니다. 얘가 얼마? 6인지 확인해 보라는 건데, 자, 지금까지 했던 거 그냥 그대로 또 따라해보면 되죠. 이 빨간색 골대를 통과할 때 속력 벡터인 이 빨간색 속도 벡터의 크기를 확인하려면 X축 성분과 Y축 성분의 속도 벡터가 필요하죠. 자, 그래서 그려놨습니다. 그런데 등속 운동이죠. 포물선 운동의 X축 운동은 등속 운동이니까 8 갖다 써놨습니다. 됐죠? 그래도 미리 필기 놓으니까는 설명 속도는 좀 빨라지네요. 속도. 자, 그 다음에 파란색. 자, 지금 이 점에서 골대를 통과하는 순간에 Y축의 속력을 알고 싶은데, 아까 찾아놨죠? 쭉 왔더니, 얘입니다, 얘. V1Y가 바로 이 파란색 속력이 될 건데, 그죠? 이 V1Y는 아까 여기 손에서 집어 던질 때 속력 값에서 중력 가속도를 빼놨었죠. 1초가 지났기 때문에. 기억납니까? 그걸 여기다가 아까 우리가 써놨었어요. 이 V1Y는 요 파란색인 V0Y에 1초 동안에 이만큼 변하니까 마이너스 10이 된 속력이겠죠. 근데 V0Y를 우리가 아까 찾아놨는데 6이었습니다. 6. 그러니까 620은 마이너스 4m/s. 마이너스는 당연히 아래쪽 방향을 의미하는 거죠. 얘가 기준점인 위쪽 방향이었으니까. 자, 그래서 크기만 갖고 옵니다. 4m/s. 자, 같은 지점이니까는 얘를 그냥 끌고 오면 되는 거죠. 자, 요 골대를 통과하는 순간에 X축 방향의 속력은 8, Y축 방향의 속력은 4. 그러면은 디귿은 저 라지 V는 루트 8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하면은 루트 80. 그죠? 80은 16 곱하기 5니까는 4 루트 5가 디귿의 정답이겠죠. 이 골대를 통과하는 순간에 공의 속력 값이 됩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한 내용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은 이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시험에 그닥 잘 나오진 않습니다. 다만 대표 문제를 푼 이유는 이 XY 속도 벡터를 구매하는 게 나머지 문제들에서 다 써먹어야 되기 때문에 한번 해보고 넘어간 겁니다. 한 번 정도만 다시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그 다음에 요 5번 문제 있죠. 26페이지 5번 문제는
무지막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지표평가에는 당연히 최소 한 문제, 많게는 두 문제 이상 나갈 속력시간 그래프의 해석에 따른 물체의 운동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냅니다. 굉장히 자주 보게 되실 거예요. 문제를 여기에 수록된 것보다 더 많이 풀고 싶으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전국연합 환경평가, 그 다음에 그 대수능 모의고사나 수능 모의고사, 수능의 기출문제들을 한번 보시면은 이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4월에 낸 거 엄청나게 무조건 있습니다. 무조건 나중에 한번 더 필요하면 풀어보시고, 자, 이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빗면에서의 운동이죠. 그냥 단골손님이에요. 빗면은 물리학 2에서는 무조건 나오게 되는 단골손님인데, 이 문제를 풀면서 살짝 아쉬운 건 뭐냐면 MG 사인 세타를 써먹지는 않았어요. 그죠? 상황은 이런데 결국에는 알자임과 등가속도 운동 공식만으로 풀었는데, 요 MG 사인 세타를 써먹게 문제를 만든다면 굉장히 고급스러운 문제가 될 겁니다. 어렵다는 소리죠? 어쨌든 간에 요 문제 단골손님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두 문제에서 마지막 문제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포물선 운동은 무조건 나옵니다. 지금 풀었던 이 문제가 그나마 난이도가 조금 높은 편에 속하는, 조금 킬러문항 정도에 속하는 문제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골라서 풀었는데, 여러분이 남은 교재에 있는 문제는 아마 이거보다는 조금 쉽거나 요 정도 되거나 그 정도 문제니까는 한번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풀만하니까. 그러면 선생님 요 6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안 풀어도 되나요? 이 포물선 문제가 다 섭렵하고 있는데 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건 또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면 직선상의 Y축상의 운동이기는 해도 잘 보면 하나는 위로 던지고 하나는 아래로 던진 1차원상의 운동인데 두 물체의 운동이 서로 반대고, 요거보다 쉬운 문제는 자유낙하로 A를 놓고 B를 던져 올리는 문제인데 그거보다 A가 난이도가 조금 더 높은 거죠. 집어 던져버렸기 때문에. 자, 그래서 충돌하는 순간의 속력을 제시하든지 충돌 시간을 제시하든지 충돌 높이를 제시한 다음에 두 물체의 운동을 풀어내는 문제가 종종 나옵니다. 종종. 그러니까 이 문제도 꼭 자기 걸로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요거 두 물체가 충돌하는 그 과정에서 핵심은 이거죠. 두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가 같다라는 거. 이해합니까?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대표 문제를 풀어봤는데, 자, 다음 차시를 예고 드리면 다음 차시에는 원운동을 배웁니다. 특히 등속 원운동. 자, 지구 주위를 돌고 있는 인공위성들 있죠. 등속 원운동이죠. 그 등속 원운동에 대해서 배우시게 되고, 미적분의 개념을 살살 선생님이 좀 끌고 올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대학교에서 좀 필요한 내용도 많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끌고 와고 등속 원운동의 기본 원리와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은 요 내용을 토대로 해갖고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여러분이 알고 있는 타원 궤도로 확장된 케플러 법칙, 그 다음에 말릴력 법칙, 그 다음에 나아가서는 이제 단진동이라는 개념까지 다 배우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는 앞으로 나올 이 모든 내용들의 근간이 되는 내용이라서 꽤 중요하긴 한데, 미안해요. 자꾸 중요하다고만 해갖고. 근데 어쩌겠습니까? 따지고 보면 그냥 책 한 권이 다 중요한데. 얕은 지식, 깊은 지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소중한 지식이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차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